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최근 12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엄선한 17권, 자기계발서 중에 17권 중에 마지막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을 생각이니까 추가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경제 경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경영은 어 71 권이나 되네요. 제가 많이 읽었던 모양이고 좋은 책이 또 많은 모양입니다. 자기 계발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를 실제로 이루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돈이 돼야 되겠죠. 사람이 의식이 풍부해야 예를 안다고 공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거는 문학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물론 뭐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룰 책은 크게 나누면 자기계발, 그리고 경제경영, 그리고 문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띄엄띄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은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 책은 내성적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보라 커는 상당히 똑똑한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멘사 회원이기도 하고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인맥이라는 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은 반은 내성적이고 반은 외향적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맥 개발 네트워킹이라는 것에 대한 책은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에 맞춰서 쓰였습니다.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도 인맥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성적인 분은 이 책을 꼭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책이 없어서 대부분 좀 가방끈이 긴 분들이 쓴 것들을 보면 시작할 땐 정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자는 박사는 아닙니다. MBA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표죠. 그런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성적인 사람, 사실 당연하죠.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는 자신이 잘 아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의를 찾다 보니까 정의보다는 특징을 한번 봤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외향적인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저자의 의견에 의하면 리더 자질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관념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쁜 리더의 5가지 특징을 보니까 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일관성이지도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거의 이 나쁜 리더의 5가지 특征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리더의 특징하고 많이 겹치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좁고 깊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몰입을 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거죠. 배려심과 뒷담화가 적다는 건데 거의 나쁜 리더의 5가지 특성과 정반대의 유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 이 저자가 MBA를 대학을 마치고 MBA를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그래프를 설명을 하더래요, 교수님이. 근데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어렵게 학생들이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 아주 쉽다. 플로우 차트와 비슷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멘붕에 빠졌답니다. 아주 우수한 여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프는 저는 플로우 차트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목으로 얘기를 한 것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배우는 게 아니냐."
플로우 차트처럼 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플로우 차트가 더 어렵거든요. 저는 세계 5대양 6대주 중에 대양 하나 아틀랜틱만을 건넜지만 6대주는 다 가봤거든요. 한 60개국 이상을 가봤는데 알파벳을 쓰는 나라는 그런 대로 좀 편했고요. 알파벳을 안 쓰는 나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이 좀 친숙한 많이 접했던 데는 별로 좀 어려움이 적었는데 다른 문자를 쓴 데가 있어요. 그것도 러시안 그러니까 슬라브족들이 많이 쓰는 키릴 문자는 알파벳과 비슷해서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전혀 다른 문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는 그래도 조금 낫는데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 뭐 알파, 뭐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배운다면 아마 상상이 됩니다. 라틴어는 사실 사어죠. 하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태리는 원래 라틴 쪽의 본고장이죠. 로마족이 라틴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쓰는 이태리어하고 라틴어는 다릅니다. 사어거든요. 라틴어는 중세시대 때는 지금 영어처럼 모든 지식인들이 세계 공용어로 썼었죠. 라틴어를 대체한 것이 프랑스어였고 그게 영어로 대체됐지만 그래서 우리 윗세대 들은 초등학교 때 이태리어를 배웠다면 이태리 기준입니다. 중학교에 가면 라틴어를 배웠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리스어를 배웠답니다. 근데 그리스어가 저한테는 라틴어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알파벳을 쓰긴 해서 눈에는 좀 익숙한데 그리스어는 라틴어는 사어고 그리스어는 뭐 사어지만 그래도 지금 그리스에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수학 시간에 눈에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성적인 사람의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인맥관리서들은 내성적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MBA 과정에서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인맥, 넓게 사귀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하는 집중하고 계획, 성과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자가 주장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긍정적인 독백인데요. 뇌는 항상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의식이 없이 잘 때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독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배우하고 위대한 배우하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배우하고의 차이는 둘 다 대사는 똑같아요. 하지만 좋은 배우는 스스로 감정까지 이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느끼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변형계와 대뇌피질로 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변형계는 감정을 느낍니다. 대뇌피질은 사람이 말한 대사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인데 이거는 책으로도 읽고 뭐 어릴 때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영어로도 읽고 불어로는 제가 배우긴 했습니다만 읽을 정도는 아닌데요. 만약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불어를 좀 더 공부해서 원어를 한번 읽고 싶다. 이 레미제라블은 뮤지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레미제라블 제일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특히 이렇게 또 스토리가 있는 영화는 더 좋아하죠. 뮤지컬은 오페라와 좀 다릅니다. 오페라는 이중창도 있고 삼중창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뮤지컬은 보통은 독창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중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존이죠. 한국어로 따지면 철수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장이 어떻게 해서 뭐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탐정이 아니고 경찰이죠. 경찰이 잡으려고 했는데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잡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못한 거죠. 다른 사람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직업을 제공할 수 있고 시에 더 도움이 되고, 그때 코제트 엄마를 만났었거든요. 팡텐의 딸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 법정으로 가서 내가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코제트가 마리오스인가요? 를 사랑하죠. 그럴 때 처음에는 나는 코제트가 좋으니까 걔를 멀리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마리우스를 구하러 가죠.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젊은 친구를 구해주고 나를 대신 데리고 가달라. 그런 것도 저는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마리아를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어, 아이가 나오죠. 그게 이제 코제트가 고생했을 때 팥쥐처럼 엄마한테 호강을 받았던 친구였어요. 그 아가씨가 사랑을 자기 혼자 어, 그와 같이 거니는 이런 그런 내용을 독백을 합니다. 그게 참 가슴에 와 닿았었어요. 그래서 독백으로부터 자기가 긍정적인 독백을 하면 거기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감정 전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말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은 더더욱 적은데 자기 자신의 하는 독백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감정을 전달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내가 바란 대로 남에게 해라. 이런 게 황금률의 기본적인 거고 이건 동서 고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논어에도 나옵니다. 논어에는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남한테 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자는 황금률이 아닌 백금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백금은 플래티늄이고 골드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란 대로 남한테 해주지 말고,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 만났다고 칩시다. 내성적인 사람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은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말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반대도 역시 성립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대우를 하라라는 것이 저자가 얘기하는 백금률인데요. 저자가 이 여러 가지 강연을 했는데 가장 호응이 좋았던 내용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줘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도 계속 말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클로즈 퀘스천이 아니고 오픈 퀘스천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전에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라고 그 리뷰를 했을 때 소개시켜드린 아론의 36가지 질문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킹에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좀 더 친숙해지고 네트워킹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론의 36가지 질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왜보다는 어떻게나 무엇을 많이 물어보라고 하네요. 저는 왜 why라고 많이 묻거든요. 제가 첫 크루즈를 갔을 때 한국 가족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가족이니까 부부하고 딸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초학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대학생이었기 됐겠지만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 지금은 아가씨죠. 그 아가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저한테 왜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왜보다는 어떻게나 무엇을이 더 좋은 질문이랍니다. 왜 하면은 사람이 방어적이 되기 쉽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픈 퀘스천의 가장 시작 평범한 게 how랍니다. 음, 그래서 오픈 퀘스천을 열기 쉽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자기 마음대로 덜 공격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직 사유를 묻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나오는 것은 코칭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이 내성적인 사람은 코칭으로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에 대한 거를, 감정을 추스리라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라는 거를 하고, 오픈 퀘스천을 하라는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코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향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반이겠지만 외향적인 사람도 반이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넓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좀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만약 상대방이 악이 없는 질문이었다면 그걸 공격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목적이 인맥 구축이니까. 그래서 비공격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난 답하기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물어보면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뭘 바에 가서 먹을 걸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뭐 필요하냐 이렇게 자리를 뜨는 방법도 있고, 이건 근데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건 영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중요합니다. 밝은 목소리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잠깐 휴식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집에 갈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집에 갈 시간이 됐네요 하면 되지만, 집에 간다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은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휴식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휴식을 하면 좋죠. 왜냐하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와 마무리도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얼리버드예요.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 집중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예약하면은 계획도 되고 할인도 보통 10%에서 20% 해주죠. 그리고 갈 때도 일찍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뭐 늦게 가지 말고 일찍 가서 참석자 명단을 보면서 계획을 짜래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왔구나. 이 사람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도 일찍 가랍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다 그러면 1시간 정도만,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 귀가해서, 중요한 거는 48시간 내에 메일을 보내서 차별하는 게 좋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넓게 하지만 깊게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48시간 내에 메일을 보내고 이 사람이 바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랍니다. 2주쯤 후에 한 번 더 확인 메일을 해보고 답장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꼭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바로 외향적인 사람은 바로 대답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성적이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바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종이와 펜을 주고 1분이나 2분, 뭐 긴 시간은 아니죠. 쓸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오늘 뭐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제 위주로 제가 '아 이런 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관계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친구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성적이라면은 내성적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이 책까지 해서 많은 걸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경제 경영 쪽으로 넘어가서, 경영이 70권이 넘기 때문에 어쩌면 문학, 왜냐하면 저도 뭐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하고 이게 한 주에 한 개씩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상황 봐서 내가 치유가 좀 즐거움 필요하다 그러면 문학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경제 경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즐거운 순간에 지금까지 박대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